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재무부의 금고를 가득 채운 관세 수입은 무려 870억 달러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며 경제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막대한 금액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승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국내 기업들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경제적 부담이 전가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단편적인 뉴스에만 집중하여 관세의 인상 여부만을 추적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대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400억 달러 혹은 8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화려한 관세 수입 논쟁은 사실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연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목해야 할 진짜 전쟁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정교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을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궁금하시겠지만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너머의 공간에 숨겨져 있습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관세 전쟁은 관중들의 환호와 야유가 섞인 복싱 경기와 같아서 링 위에서 오가는 화려한 주먹질에만 시선을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노련한 승부사들은 알고 있듯이 이 경기의 진짜 승패는 링 위가 아니라 링 아래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소리 없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금융이라는 거대한 전장이며 국가 간의 자본 흐름과 기축통화의 주도권을 둘러싼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국제통화의 가치와 미 국채의 향방, 그리고 동맹국들의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 거대한 전쟁터의 진짜 지도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를 질문해보면 단순히 군사력만이 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미국의 진정한 저력은 전 세계 공용어인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권한과 세계 최대 규모의 안정적인 시장을 보유한 것에서 나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어떤 기업에게도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로막힌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의 종말을 의미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치명적인 조치입니다. 결국 관세라는 도구는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상대방을 강제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더 본질적인 것을 빼앗기 위해 던진 정교한 미끼입니다. 미국이 이 정교한 미끼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어내려는 더 큰 가치는 바로 자신들의 글로벌 패권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자금력의 확보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관세 수입은 국가의 거대한 운영 자금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푼돈에 불과하며 금융이라는 본질적인 시스템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미국이 노리는 진짜 전략은 전 세계 동맹국들의 자본을 유인하여 미국 국채를 사게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고 제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로 벌어지는 금융전쟁의 서막을 직접 목격하고 있으며 이 복잡한 게임의 결과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변호사가 지배하는 나라인 미국과 엔지니어가 이끄는 나라인 중국이라는 두 시스템의 정면 충돌을 다룬 브레이크넥을 통해 이 판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의 규칙이 공개될 시간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금융전쟁의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무기인 미국 국채는 마치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증서와 같은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상품으로 가진 거대한 기업과 같지만 번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미국 의회 예산처의 2025년 전망치를 살펴보면 이러한 거대한 재정 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부족한 운영 자금을 메우기 위해 국채라는 이름의 차용증을 쉼없이 발행하여 전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팔아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점은 이 거대한 빈 문서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주는 우량 고객들이 다름 아닌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일본은 무려 1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며 굳건한 동맹의 자금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같은 유럽의 핵심 국가들은 물론이고 한국 역시 상당한 규모의 국채를 보유하며 미국 경제 시스템을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본사의 자금난을 관계사들이 돌아가며 메워주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달러의 강력한 신뢰도 덕분에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역 흑자 때문인데
한국과 일본처럼 미국에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들인 나라들은 그 남는 달러를 투자할 가장 만만한 곳이 국채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세 번째 이유는 미국이 제공하는 강력한 안보 우산의 대가로 지불하는 보이지 않는 압박과 묵시적인 합의입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안보 없이는 생존이 위태롭고 미국은 동맹국들의 자본 없이는 제국을 유지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현대판 제국의 공생관계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전략이 탄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던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중산층이 무너진 내부의 구조적 결함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무너진 제조업을 다시 살리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해외에 나간 공장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리슈어링 정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합니다. 결국 그 엄청난 정책 자금은 또다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고 그 부채의 부담은 다시 동맹국들에게 전가되는 끝없는 악순환의 굴레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진짜 비극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엔지니어링 역량이 고갈되어 미국의 제조업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금의 상황은 단순히 자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으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마비 증세가 미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비판하자면 현재의 미국은 무언가를 실제로 만드는 엔지니어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오직 법과 서류에 매몰된 변호사들의 나라로 변질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단 1년 만에 뚝딱 지어 올리던 과거의 추진력은 사라지고 이제는 규제 검토와 소송 준비에만 모든 세월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다리 하나를 놓는 단순한 공사조차 환경평가와 법적 분쟁에 휘말려 10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 오늘날 미국이 마주한 참담하고도 비효율적인 현실입니다. 결국 미국은 금융이라는 머니게임에는 능통해졌지만 정작 실체를 만드는 엔지니어링 근육은 퇴화해버린 제국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보이지 않는 금융제국을 관리하는 동안 바다 건너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은 겉보기에 화려하지만 속은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내부는 마치 거대한 압력소처럼 팽창하고 있으며 그 증기는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뚫고 터져나오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부에서는 부동산 부실, 내수 침체, 그리고 청년 실업이라는 세 가지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동시에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인 부동산 시장은 과거 성장의 엔진이었으나 이제는 2025년 투자액이 전년 대비 17.2%나 급감하며 거대한 부실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급감 추세는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집값 하락은 가계 자산을 축소시켜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역자산 효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 내수 부진으로 14억 인구라는 무기가 무색하게 2025년 소매 판매 증가율은 고작 3.7%에 그치며 경제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중국인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을 늘리고 지갑을 닫았으며 이는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세 번째 폭탄은 청년 실업으로 미래를 이끌어야 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집계된 16세에서 24세 사이의 도시 청년 실업률은 무려 16.5%에 달하며 사회 불안의 잠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스템이 이토록 삐걱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나라가 최고 지도부부터 공대 출신이 장악한 엔지니어의 나라라는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엔지니어적 사고는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효율적으로 돌릴 순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계산식에 넣지 못했습니다. 효율만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공학적 통제 시스템은 거대해졌으나 부품이 된 개인들은 지쳐버렸고 결국 시스템의 부작용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제 중국 지도부는 성장이 멈추고 장기 침체에 빠지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서서 절박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함정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 기술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그 길목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결국 중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내부의 위기를 외부로 돌파하는 것, 즉 미국의 강력한 금융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길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의 반격 카드로 미국 국채 매각을 떠올리며 실제로 중국의 보유량은 2025년 말 7억억 달러 아래로 떨어져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국채 매각은 시작일 뿐이며 중국의 진짜 승부수는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달러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있습니다. 또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대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국이 금융 제재라는 무기를 쓸 수 없도록 금융 인프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미래 경제 패권을 두고 벌이는 거대한 체스 게임이며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만약 이 아슬아슬한 힘의 균형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고 누군가 정말로 파멸의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 버튼은 현실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한 가상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근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가장 극단적인 선택지들에 대해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해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자신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단기간에 시장으로 대량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약 826억 달러에 달하며 시장에서는 이 카드를 종종 핵 옵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엄청난 물량이 짧은 시간 안에 시장에 쏟아진다면 미국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반대로 금리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폭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연준이 직접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려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공포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급격한 금리 상승은 즉시 실물 경제를 타격하며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려 가계의 이자 부담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시장에도 심각한 한파가 닥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주식시장 역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극에 달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증발할 가능성도 큽니다. 위기 상황에서 달러가 반드시 약세로 돌아선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금융시장의 혼란은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 자산에 막대한 평가손을 입힙니다. 두 번째로 예상되는 극단적인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거나 국채 대금 지급을 거절해버리는 초강수를 두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던 사례가 있기에 미국은 법적 권한을 동원해 특정 국가의 자산을 묶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조 달러 규모 자산을 건드리는 것은 미국 자신에게도 엄청난 부작용이 돌아오기에 현실적으로는 집행 난도가 매우 높은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가 단행된다면 중국의 대외 결제 시스템은 마비되고 중국 기업들은 국제 무역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에 빠집니다. 중국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부실과 고용 문제 등은 외부의 금융 압박과 결합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중심인 중국의 생산 시설이 멈추면 특정 품목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결과는 달러 패권의 근간인 신뢰의 균열이 생기며 각국이 자산 분산을 가속화하는 점진적인 패권 붕괴의 시작입니다. 결국 미중 금융 전쟁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불가능하며 서로가 함께 다치는 상호 파괴적 게임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버튼이 핵무기와 같다고 불리는 이유이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융 아마겟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는데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혼돈과 공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그저 주저앉아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무기력하게 기다려야 할까요? 단언컨대 모든 거대한 위기 속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가 반드시 숨어 있으며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격변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투자 생존법을 공격과 수비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전략인 공격은 미중 패권 경쟁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이자 두 거인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산업에 직접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단순히 무역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특정 첨단 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치 두 거대한 거인이 누가 더 뜨거운 불길을 일으키는지 경쟁하는 형국이며 바로 그 불길이 거센 곳에 우리의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전장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 AI, 반도체, 그리고 우주항공과 같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첨단 핵심 산업 분야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로 법안 통과 이후 약 3억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역시
이에 맞서 수십조 원 규모의 국가 펀드를 조성하고 반도체와 AI 기술 자립을 위해 국가의 명운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 또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 경쟁에 불이 붙으며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시장이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들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넘어 두 강대국이 국가의 존망과 명예를 걸고 키우는 미래 그 자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인 수비는 만약의 사태, 즉 금융 아마겟돈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나를 지켜줄 금융 벙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중한 자산을 위험한 공격에만 투입할 수는 없기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해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금융 벙커를 짓기 위한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단기 채권 ETF이며 이는 금리가 급변하는 시기에 장기 채권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재료는 바로 금인데 금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수록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강력하게 쏠리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이나 달러보다 더 강력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만의 진정한 자산은 이 거대한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관세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연막을 걷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시스템과 시스템이 정면 충돌하는 진짜 본질을 마주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사건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법으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변호사의 나라와 속도로 세상을 조립하려는 엔지니어 나라의 격돌입니다. 이 거대한 체스판의 마지막 흐름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이 거대한 판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출렁이는 환율 그래프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뉴스의 소음에 매몰되어 본질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평생에 걸쳐 쌓아온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뼈아픈 실수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 싸움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모두가 위기라고 외치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돈이 흐르는 길목을 누구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 길목을 찾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두 제국의 충돌을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게 해부한 미래의 설계도 브레이크넥을 지금 당장 펼쳐보길 권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경제 전망을 넘어 미국이 잃어버린 제조 역량을 어떻게 되찾으려 하는지 그리고 중국의 질주가 멈출 것인지를 다룬 해답지입니다. 타인들이 그저 금값이 올랐다는 단편적인 사실에만 집중할 때 여러분은 왜 세계의 공장이 움직이고 자본이 이동하는지 그 이면을 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을 가리는 가짜 뉴스와 정보의 홍수에 흔들리지 말고 시스템의 충돌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의 나라 미국과 엔지니어의 나라 중국 중 누가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 여러분의 불을 지킬 진짜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브레이크넥이라는 책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가장 확실하고 정교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세라는 연막 뒤에서 벌어지는 금융전쟁의 실체를 알았으며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일희일비하지 않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하고 연결하여 자신만의 통찰로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미국 국채와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조짐이 보일 때 그것을 단순한 공포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부의 재편 기회로 삼을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중국의 내부 폭탄이 언제 터질지 주시하면서도 그들이 준비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전쟁이 가져올 파급력을 계산하는 치밀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통찰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경제적 선택의 순간마다 든든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패권은 영원하지 않으며 시스템은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가가 되십시오. 세상이 복잡하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승리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얻은 이 지식들이 실제 투자 현장에서 강력한 수익과 자산의 안전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되돌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두 제국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회를 포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통찰 있는 시각으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저 또한 최고의 파트너로 곁에 있겠습니다.